그동안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제 유영재 씨가 재판에 넘겨져서 공판이 차례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1차 공판이 일단 지난달 12일에 있었고요. 네. 선우은숙 친언니를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죠. 2차 공판이 지난 10일에 있었고 오늘 3차 공판이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지난 10일에 2차 공판에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좀 했다고 합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3차 공판에는 선우은숙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오늘 3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고인인 유영재 씨 전 남편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선우은숙 씨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는 아닙니다. 다만 선우은숙 씨 역시 경찰에서도 자진해서 참고인으로서 어떤 진술을 하셨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재판부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부른 사안입니다. 선우은숙 씨의 언니인 피해자가 언제 선우은숙 씨한테 피해 상황을 이야기했는지, 그때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매로서 이 사건에 관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유영재 씨와 얼굴이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석은 유영재 씨가 앉아있는 피고인석 옆에 붙어 있거든요. 대략 5m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많이 괜찮으셨는데 확실히 증인신문이다 보니까 좀 오늘은 조금 긴장을 하시는 것 같네요. 즉 선우은숙 씨 친언니가 그 피해를 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지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피해자인 선우은숙 언니가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관련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은숙 씨를 불러서 언니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만 듣는다면 굳이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증거, 간접적인 증거에 필요하고 원 진술자인 선우은숙 언니가 이미 지난 기일에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선우은숙 언니가 선우은숙 씨에게 언제 관련 피해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선우은숙 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두 사람은 향후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나가는지 관련 정황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정황은 전문 증거가 아니고 이 정황 자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을 듣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이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선우은숙 씨 아래와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언니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 유영재 씨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취하하려고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충격받을까 봐 지금까지 말은 못했지만 들려줘야겠다면서 유영재와의 녹취록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이 컸고 상상도 못했던 말들을 언니로부터 듣게 됐다. 멘붕에 빠져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리고 언니는 이 사건 이후에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유영재 U자만 들어도 토를 할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스트레스 6kg이 빠졌고 이후에 언니가 법적 절차를 밟고 싶다 해서 내가 알던 변호사를 세상에. 소개해줬다라는 진술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우리가 좀 알기로는 이런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증인은 뭐 가림막 설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의 심신 안정이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 가림막 신청 같은 그 분리 조치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분리 조치 신청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재판부가 분리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재판부가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가 성인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진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가림막 설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흉측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때 재판의 비공개를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이 좀 국민적 관심을 갖는 사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비공개를 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냥 좀 담담한 표정이어서 좀 무표정이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 털어놨다는데 진짜 차마 저희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면서요? 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요, 2022년 10월 4일부터 선우은숙 씨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대요. 선우은숙 씨가 방송을 비롯해서 좀 일정이 바쁘니까 집안일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을 했다는 건데 일단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를 들면 유영재 씨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다 대고 잘 잤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단을 쳤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냉장고에서 물 한 병 꺼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선우은숙 씨가 일 때문에 외박을 했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에서 불을 끄고 자려는데 유영재 씨가 들어와서 친언니 쪽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옮기니까 당겼다는 거죠. 그래서 방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항상 청소하고 이렇게 집에서 그런 게 미안해서 고마워서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로 고맙다고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또 방에서 그냥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속적인 추행에도 미리 이야기를 하지 못했냐라는 네. 이야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친언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우은숙 씨가 처음에 이제 이혼했을 때 많은 스캔들이 있었고 18년 동안 외롭게 사는 모습을 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홀로 덮고 홀로 참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15초 드릴게요. 그러면 유영재 씨는 계속 이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무죄 선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모든 일이 끝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는 24일에 피고인 신문위의 변론 종결할 예정인데 재판 속도에 비춰보면 그 이후 수준의 선고 기일이 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